안녕하십니까.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에 만연했던 코로나 사태가 점점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각주들은 미진한 백신 접종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주지사들은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함에 따라 그 결과가 사뭇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승주 기자를 통해 각 주들이 시행하고 있는 시행 방침을 알아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목요일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비드-19 백신을 접종한 캘리포니아 사람들을 위해 1억 1,650만 달러의 상금을 추첨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이미 접종한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백스 포 더 윈이라고 불리는 6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될 것이라고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다른 어떤 주보다 더 많은 자원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내 어떤 주보다도 가장 큰 현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뉴섬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백신을 접종한 캘리포니아 사람들을 위해 1억 1,650만 달러의 기부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10명의 수상자가 6월 15일 선정되면 1,500만 달러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6월 15일에는 10명씩 150만 달러의 당첨금이 발표되고 6월 4일과 11일에는 캘리포니아 주민 30명이 추가로 5만 달러의 당첨금을 받게 되며 목요일부터는 새로 접종한 주민 200만 명이 50달러의 선불 식료품 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12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현금과 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18세 미만은 당첨되면 저축예금에 입금이 된다고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일부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첫날부터 코비드-19 백신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백신을 접종하고 캘리포니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라고 캘리포니아의 최고보건 공무원인 토마스 아라곤 국장이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지역보건부 및 지역사회 기반 기관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이 언어 장벽과 다른 장애에 직면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백신 접종률을 가진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가정에 도달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다른 주들도 지난 화요일 콜로라도 주지사 제러드 폴리스는 무작위로 선정된 18세 이상의 주민 5명도 6월 말까지 적어도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주민들에게 100만 달러씩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오하이오 주 보건당국은 마이크 트와인 주지사가 5명의 주민이 접종을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로 100만 달러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후 코비드-19 백신 접종률이 급증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0일 뉴욕과 메릴랜드 유사한 백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성명을 통해 모든 캘리포니아 주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주를 되살리는 방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다른 주보다 수백만 개의 백신을 더 투여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발병률을 보이며 코비드-19와의 전쟁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6월 15일이 다가옴에 따라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한 대변인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은 연방 대유행 구제 기금으로 보상될 주정부의 재난 대응 계정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차기 대표 후보는 28일 검찰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대미문이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강수정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해드립니다. 나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찍어내기가 시작됐다라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에 근거 자료를 제공한 최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후보는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이 통합과 포용으로 지난 분열의 정치가 남긴 상처를 아물게 하지는 못할 망정 전대미문의 정치보복으로 정권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려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어진 책무를 오직법에 따라 충실히 이행한 감사원장에게는 탄압을 가하고 위법을 저지른 장관과 청와대 핵심 참모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면서 감사원이 감사원의 일을 못하게 하고 검찰이 검찰의 일을 못하게 하고 야당이 야당의 일을 못하게 하는 정권이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것이 불편한 나머지 그 싹을 잘라버리려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가라며 우리는 최재형 원장을 지킬 것이다.
국민의힘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같은 공직자의 소신과 신념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 후보는 앞서 지난 22일에도 최재형 감사원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아니다.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 기수라고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일부 부장 양동훈 검사가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에 근거 자료를 제공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현재 이 사건에 개입한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하게 해달라는 대전지검의 요청을 제가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여권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은 뭉개고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해 검찰에 넘긴 감사원장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언론 매체들의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구성원인 조성진 경성대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었습니다. 조 교수는 지난해 감사원 조사 등에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조 교수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출처 등을 캐묻고 그가 의도적으로 한수원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불리한 진술을 해 감사원 조사 결과가 왜곡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검찰이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7,000쪽 분량의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해 11월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최재형 원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려 안전성 평가를 누락하고 원하는 답변을 얻으려 강압적 조사를 했다며 그를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공공수사부에 배당했습니다. 당시 검찰 주변에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보복수사 신호탄이란 말이 나왔었습니다. 이상 강수정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월요일 우한 연구소 직원들이 팬데믹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즉각 대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지난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 비공개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 3명이 중국 정권의 중공 바이러스 첫 발병 보고 한 달 전인 2019년 11월에 유사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권은 코로나19가 중국 밖에서 발생했다고 반박하며 맞섰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메릴랜드주 포트데트릴 군기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신종 코로나가 2019년 말부터 우한 연구소가 있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사람들에게 전파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했습니다. 몇 주 뒤 다른 국가에서 처음으로 확진된 환자들은 모두 우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우한 연구소는 2019년 12월 30일 이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 없었다. 지금까지 해당 연구소의 직원과 연구원들 모두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적 없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월 15일 발간한 팩트시트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오기 전인 2019년 가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들이 코로나19 및 계절성 질병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였다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난 11일 폴리티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확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첼 왈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지난 19일 상원 증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고 전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여전히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엔 충분한 정보가 없다. 우리는 다양한 옵션들을 볼 필요가 있고 자료와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컨설팅 업체 피치 솔루션스의 국가위원 및 산업연구소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북한과의 평화 합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연구소는 2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주선하려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결국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평화 합의 달성 또는 미국 정상회담 성사가 어려운 이유를
미국과 북한 모두의 입장에서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최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돼야만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3번 만난 것과는 달리 과거의 대북 정책인 보다 더 신중한 접근법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며 결국 문 대통령이 임기 내 바라는 평화 합의 달성의 과정을 더욱 느리게 만들 것이란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갈등을 더 고조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어두우며 현 시점에서 외교적 관여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북한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낮다며 이 때문에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도 회의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우호적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임기 내 북한과 가시적인 비핵화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고 제재도 완화하지 않았으며 평화협정도 맺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 강화가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엔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미한 관계가 상당히 냉각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문 대통령을 제외하려 하는 듯 보였지만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대해 약속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모습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국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바로 이런 미한 안보 동맹을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긴장이 억제된 채로 유지되겠지만 정권 탈환을 목표로 하는 한국 보수 야당이 2022년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접근법을 비판하고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위험이 더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친중국 노선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 정부의 국적법 개정은 오로지 중국 사람들을 위한 국적법 개정이 배경에 있다고 많은 법조계의 평론가들의 평가입니다. 강수정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합니다. 국민주권행동 등 42개 시민단체가 중국 국적 영주권자의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국적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국적 영주권자 자녀 특혜 위한 국적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외쳤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할 경우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별도 요건 없이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고 7세 이상 미성년자 역시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면 바로 한국 국적 취득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국적법 개정안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 자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930명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이 3,725명으로 94.8%를 차지하며 이어 대만 201명, 5.1%, 러시아 4명 0.1% 순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은 영주권자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야 귀화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국적법을 무력화시키고 필기시험과 면접, 범죄 경력 및 신원조회, 법무부 심사, 국민선서 등 복잡한 귀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법무부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인재 및 생산 인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외국인의 국적 취득 간소화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적자원 확보와 연결되는가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율 저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국적 취득 간소화를 통해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 그중에서도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혜가 도를 넘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고 역사 왜곡 동북공정을 일삼으며 대한민국 곳곳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한 이들은 그런데도 시진핑의 하수인이라도 되는 양
이의제기는커녕 굽신거리기까지 하는 문재인의 모습은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고 일갈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대중국 저자세 외교는 결국 우리 사회 곳곳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지 못해 한다라듯 정치인과 관료들이 알아서 중국 앞에 설설기는 비굴한 모습까지 드러낸다며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 강수정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메트로 당국이 학생 및 저소득층 주민이 메트로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일 LA 카운티 메트로 당국은 총 23개월 동안 카운티 저소득층 및 학생들에게 메트로 버스, 전철 등을 요금 지불 없이 탈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승인해 메트로 이사회에게 공식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안이 메트로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초, 중, 고교 및 대학생들은 오는 8월부터 그리고 저소득층은 내년 1월부터 무료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이 제시하는 무료 시범 운영은 2023년 6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메트로 당국은 연소득이 39,450달러 이하이거나 62세 이상 재양군인 장애인 및 학생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메트로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학생 및 저소득층 주민들은 모두 오는 8월 또는 내년 1월부터 무료로 버스나 전철을 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태국의 한 지역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어린 암소 한 마리를 타갈 수 있다며 주민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나섰습니다. 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2일 로이터 EFA 통신에 따르면 북부 치앙마이주의 매챔 지역은 매주 백신을 맞은 주민 중 한 명을 뽑아 1만 반 미화 350불가량 하는 어린 암소 한 마리를 주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장려 캠페인은 내달부터 시작해 올해 말까지 약 24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캠페인 배경에는 약 6만 명가량인 주민들 사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퍼져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소를 내건 접종 장려책이 발표되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이 지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매챔 지역 책임자인 블루 탐타라누쿠는 어린 암소를 경품으로 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이틀간 백신 접종 등록 인원이 수백 명 수준에서 수천 명대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이 암소를 좋아한다. 암소는 팔면 돈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품으로 내건 어린 암소는 백신 접종 확산을 원하는 이들이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정부 방침에 맞춰 내달 7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태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한 여러 장려책이 제시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예컨대 금목걸이를 주는 곳도 있고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나 현금을 주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은 지난 2월 2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전체 6,600만 명 중 약 100만 명에 불과하고 164만 명가량은 1회분만을 접종한 상태입니다. 태국은 전날 신규 확진자 3,481명이 발생, 누적 확진자가 12만 3,06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상 강수정이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 KUMC 뉴스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심으로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